안녕하세요. 오늘도 케익을 조로가 바라본 춤세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과거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 후로 10 몇 년이 더 플러스 되면은 40여 년 전이죠. 그때는 말입니다. 콜라텍 얘기를, 무도장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컴컴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뭐, 컴컴했고 사람도 엄청 많았죠. 놀이문화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노래방도 없었고, 뭐 전화기도 없었고, 삐삐는 그 나중에 나온 통신수단이니까요. 뭐 보링이나 뭐 골프, 그때는 뭐 상류층들이나 골프를 쳤으니까 아무것도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산업사,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중동바람도 불고요. 무도장 콜라텍의 그 놀이 문화가 왕성한 그 번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갇혀 있던 사람들이 막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요, 낮에 뭐 2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밤에 하는 데도 있고 시장 안에가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교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다른 춤이 없었으니까요. 라틴 춤 이런 것은 뭐, 중소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요. 전주를 가면 전주 낭낭이라고 하는 그, 무도장 그 중앙시장의 큰 2층인가 3층에 막 엄청나게 크죠. 거기를 가면은, 저녁 놓을 때쯤 가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다른 춤 하나가 뭐냐면 일본 춤을 추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부부인지 이제 뭐 춤 파트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요. 뭐 치마도 그 발레리나 치마처럼 그런 치마를 입고 그렇게 일본 춤을 추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손을 들고 있으면 여성이 남자의 손 밑으로 들어가서 뭐 턴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들은 춤추러 갔다가, 그분들의 춤 사이를 구경하고 온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은요, 그 안에서 다들 뭐 정신없이 왔다가 사교춤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뭐, 동적인 익사이트한 춤이니까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돌고 뭐 그러는데 한쪽 사이드 라인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1번 줄 뭐 그런 거죠. 그런 데서 그때 당시는 다 구두도 신고 양복도 입고 그랬는데 그냥 뭐 아웃도어요. 그때도 뭐 이렇게 그냥 면바지, 하얀 면바지에 또 하얀 운동화, 코 운동화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끈으로 매는 그 운동화. 그리고 여성분은 뭐 바지가 이렇게 통바지에다가 그때 말로 뭐 지짐이라고 그러기 지짐이 같은 기지 있잖아요. 까실까실한 거. 그런 그 통바지 바지를 입고 뭐 이렇게 우리는 막 열심히 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떨고 있었어요. 그냥 우두건이 있어서 우두건이 서 있는 것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비성난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제 짤짤이를 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난을 춘 거죠. 리듬짝의 초창기에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춤을 출까? 저것도 무슨 춤이냐?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거죠.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들이 뭐 도는 것도 없고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춤의 말하자면 형태를 우리가 해독하지 못하고 그냥 떨고 있으니까 저것도 무슨 춤이냐 이렇게 비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교춤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콜라텍으로 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사교춤도 추고 리듬짝도 추고 하는 춤을 콜라텍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섞어서 추는 그런 곳으로 왔다가 리듬짝 하시는 분들, 리듬 댄스 하시는 분들의 행태를 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좀 멋지게 리듬 베이직을 찍고 좀 폼나게 강나게 추는 것도 아니고요. 막 비빔발이나 또는 따닥발 할 때 막 비비고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제 그때 사교 춤을 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올라가니까요. 쭉 지금 그때 젊었지만은 계속 우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노령화가 돼 가는 겁니다. 이 인구들이 밑에서는 유입이 안 되니까요. 계속 이제 노령화 돼서 나중에는 이 리듬 댄스나 뭐 사교 댄스도 아마 노령화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남자 이발소 가면은요, 뭐 이발사들이 거의 다 할아버지들, 막 80, 제가 다니는 어디입니까? 사우나는 뭐 80 한 5세요. 그 정도의 말하자면은 나이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바버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그 미용을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처럼 리듬 댄스도 그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지금도 아마 사교 쪽에서 볼 때는 그럴 것이다. 근데 이것을 멋지고 좀 이렇게 근사하게 놀아주고 쳐줘야 되는데 막 비비고 그러잖아요. 따닥따닥 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콜라텍은 가면은 막 사교하는 분들이 리듬 댄스 하시는 분들을 막 밀어내려고 보기 싫으니까. 그거 이해를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서 보니까 정말로 허접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고수의 댄스고 춤인데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그 무도장의 풍경들은 그런 풍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여기는 파트너 문화잖아요. 그죠? 남자들끼리만 추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끼리만 추는 것이 아니죠. 혼성으로 이제 그날 하루에 짝을 맞춰서 누구하고 이렇게 댄스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짝을 맞추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도 마셔야 되고 뭐 또 대화도 좀 하고 싶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만날 장소가 다방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방에 약속을 했는데 그날 그분이 안 오셨다 그러면 그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나중에 삐삐가 왔는데 그 일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 그 무도장을 가는 것도 우리가 뭐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40년 전에 그 스토리를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아날로그하죠. 교통수단도요.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고 오고 정말로 서울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나 이렇게 폰이 그런 거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때는 좀 이렇게 놀이문화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중간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뭐 짤짤이나 뭐 쿵난이나 짱난이나 뭐 이렇게 뭐 헐랭이 춤 뭐 이런 춤들이 이제 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화돼서 또 리듬짝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춤을 그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때가 이제 그 리듬짝의 전성기였고 완숙기였죠. 그랬는데 이제 춤이 바뀌었잖아요. 잔발이 왔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도 그때 당시 잔발이 옴으로 인해서 리듬짝이 소멸되는 거에 안타까움을 글로도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이거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써놨죠. 왜냐하면은 멋진 춤을 놔두고 이렇게 뭐 리듬으로 쿵떡쿵떡 하면서 하는 춤을 보니까 참 이상하고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리듬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것을 많이 글로도 쓰고 표현도 하고요. 모임에서 액션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잠식이 되더라고요. 잔발에 의해서 잠식이 돼요. 왜냐면은 뭐 특정 누구가 일부러 막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듯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체질화가 되더라고요. 뭐 리듬 댄스는 이렇게 자꾸 바뀌는가 보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바뀌니까 자꾸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타작마당이 이삭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은 안 맞으면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지가 계속 있으면 맞추면. 그런데 다른 것이 오면 어떻게 돼? 다 바꿔야 되니까. 고수가 하수가 되는 거지.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선생도 유치원생이 되고 학생도 유치원생이 되고 같이 터덕거리고 가르쳐주는 자는 가르치면서 돈 받고 또 배우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 대단한 것이냐 뭐 배우고 그런 그 바톤 체인지를 몇 번을 했습니까? 예? 지금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게 이제 노령화돼 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벼달 맨잎을 두고 지금도 또 새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춤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날아간다. 다 새로 초보자가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몇 번입니까? 7, 8번요.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요, 이렇게 뭐 같이 춤을 추는 파트너들끼리도 무슨 춤을 춰야 될지도 몰랐어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추면서도 눈치 보고요. 참 희한한 리듬 댄스 판입니다. 이게 말이죠. 하다 보면 보통 뭐 10분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에 뭐 한 20분대로 넘어가도 이해해 주시고요. 뭐 지루하다 싶으면 끄시면 되고요. 좀 재밌다 싶으면 좀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춤 세계에서 사라진 선배 후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배는 춤의 유란시아로 나를 데려다 줬던 그 선배는 많은 애환과 스토리를 남겨두고 이 춤 세계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선배는 정말 날렸었다. 날렸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이 답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십수년 전만 해도 양복에 십수년 전이 아니죠. 뭐 한 40몇 년 전이지. 지금까지 생각하면 양복에 행거칩을 꽂은 사람은 선배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다. 신사였죠. 항상 양복을 입고요. 난 그 선배를 통해서 바알세불의 세속의 아블론과 가우벨이 두 세상을 보았다. 무슨 좀 있는 척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도 보고요. 또 이렇게 빛과 어둠을 이 속에서 봤다는 얘기죠. 춤은 인간에게 회복될 수 없는 도덕적 붕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삶의 활력소를 생산하는 암묵적 기술로 내추럴 몰핀의 생성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흥미를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갔는데 피해를 봤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피해를 봤다.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선배는 나이가 제일 처음에는 사회 선배니까요. 나이를 뭐 민증 까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보다 10살이 더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10년 선배면 엄청난 거죠. 그래도 이제 깍듯이 형님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배님과 결별할 때쯤 되니까 14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뭐 선배 뭐 형이 아니죠. 이건 뭐 엉클입니다. 엉클. 삼촌빠라고 우리가 댕긴 거예요. 다닌 거예요. 모든 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이 춤 세계는 특히 나이를 많이 부풀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뭐 자기 본 정상적인 나이를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성들은 또 지금에서는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나이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이제 나이 어리다 그러면 무시하니까 또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걸 나이를 부풀리면요, 나중에는 이제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 지방에서는 이 사람하고 A하고 나하고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의 형이 나하고 친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면 적어도 3년 터울이나 뭐 5년 터울 되는데 동생하고 야자하고 참 그럴 때는 곤란하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른 척 하는 거. 그 사람을 계속 친구나 벗으로 같이 함께 하려면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런데 뭐 정 기분이 나쁘다. 뭐 튀겨도 뭐 5살, 10살은 튀길 수가 없지만 5살, 6살을 튀겼다. 그러면은 뭐 나이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안 만나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간에 이 세계는 나이를 튀기는 거. 여성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는 것도 이제 미덕이겠죠. 그 선배는 참 매너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춤을 추고 나면은 이제 식사하거나 뭐 차를 한잔 하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평일날은 우리가 못 가잖아요. 우리도 젊은 사람이지만 다 직장이 있고 사업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또 이제 뭐 중소도시니까 뭐 전주, 군산, 익산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소도시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 하면 금방 가는 거죠. 가서 뭐 차 한잔 하자 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여성과 차를 마시고 있다. 친절하게 뭐 인사도 오고 후배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그분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다 차를 한 잔 마신다 그러면 둘이 마시면 되는데 꼭 불러요. 후배 나 말고도 다른 후배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차 한잔 합니다. 갈 때마다 여성이 틀려요. 우리가 물어봤죠. 형님 누구요? 그분의 그 하는 말씀 후배. 진짜 우리는 그때 그 춤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뭐 그걸로 단 줄 알았는데 그렇게 후배들이 많구나. 어디 학교에서 그렇게 뭐 여자 후배들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뭐 이렇게 가면은 같이 차 한 잔도 마시고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이제 말하자면은 뭘 알았던가 봐요. 그때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포니. 예. 포니 웨곤이라는 차가 있어요. 웨곤. 웨곤 아시죠? 뒤에 긴 거. 아마 그때 당시 그런 차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차를 갖고 다니셨다고요. 웨곤. 그것도 뭐 신평이 차는 아니었지만 중고차를 갖고 이렇게 콜라텍 무도장도 놀러도 가고요.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 선배가 나중에는 이제 춤 세상을 졸업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연세로는 뭐 한 80 가까이 되셨나요? 그래도 정정하고 짱짱하다. 그런 이 얘기를 듣고 안부를 듣기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나 전성기를 누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이제 벤치, 그죠? 그때는 젊었는데 그분도 젊었고 시간이 가니까 그분도 나이가 먹고 또 다른 분들도 나이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손을 내밀어도 이제 벤치를 놓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콜라텍 문화가요. 이 서울, 경기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서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놀이문화 축복받은 줄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면은 업주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다 부킹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그 직원들을 두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부킹 시켜 주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뭐 100%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찍은 사람 이 얘기하면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중간 그 소개업자가 반드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방인데 그러나 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천안이나 뭐 대전이나 익산이 없어요. 그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자력갱생을 해야 돼요. 본인 그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야죠. 도대체 어떤 이쁜 연임하고 내가 오늘 춤을 출까. 아주 눈치 백단 돼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서 손을 내밀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노코멘트 했어요. 보이콧들을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창피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여성분들은요, 웬만하면 남성분이 이렇게 그 프로포즈 제안하면은 좀 나가주셔야 돼요. 뭐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그냥 잘라버리면 그 남성은 정말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비유가 좋은 사람들은요, 쭉 앉아 있는데 1번에서부터 1번 보이콧,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1번 거절, 2번 거절, 3번 거절 하면 막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쫙 끝까지 오기로. 여성들은 앉아서 끝까지 앉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마음씨 좋은 여성분들은 일어나 주시더라. 그런 데서도 저 여성분은 마음이 참 아름답다, 이런 것도 그때 당시 느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남성들의 그 마인드, 그때 웃겼죠. 그 안에서 담배도 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카바레 이런 데서는 저쪽 그 주석에서는 흡연을 하지만은 뭐 여기까지는 안 오죠. 그 스모킹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그마한 그 무도장 안에서 담배를 남성분들이 다 피셨어요. 그 공기가 좋지도 않은데 거기서 담배를 피면 그 연기를 다 맡고 거기서 서 계셨어요. 춤을 추자고. 그러면서 또 여성이 거절을 하면요, 뭐 욕까지 했죠. 뭐 여기 서방 만나러 왔냐, 뭐 XX 뭐 그러면서 또 지나가고, 뭐 아주 여성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그런 남성들도 있고요. 그때 이 문화를 보고 그 젊은 청년이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성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추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일 파트너가 됐든 남자들끼리 출 수도 없는 거고 여자들끼리 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가 추면 최고 좋은 거죠. 부부가. 그 부부도 본방 부부요. 본방. 제일 처음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는 본방 부부가 둘이 댄스를 배워가지고 운동 삼아서 추는 것은 제 1순위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결혼을 했어도 생각하는 개체와 생각하는 정신 상태, 정신적 그 상황은 각자가 다르니까요. 취미 생활도 다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가서 춤을 추게 되고, 남자는 모르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모르는 여자는 모르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콜라텍의 문화예요. 무슨 문화냐? 파트너 문화. 그죠? 모르는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추는 문화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싫으면 나오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산행을 간다. 그러면 산은 뭐 단체가 같이 가지만은 결국 홀로 고행해요. 홀로. 죽으라고 그 말하자면 배낭을 메고 홀로 산을 갔다가 홀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자전거요. 사이클 어때요? 사이클도 뭐 동호회에서 가지만 홀로 페달을 밟아서 홀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댄스는 홀로가 싱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파트너 문화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그 파트너 문화,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문화고요.
이 선배님은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관계로 더 이상 춤세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죠. 춤의 파트너 문화. 이것은 그 일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셀리 댄서라고. 그때 아마 2010년도인가 9년도 나와서 아마 많이 봤죠? 히트를 했으니까요. 구사카리 다미오라고 그 메이라고 하는 그 여성 춤 선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키야마 야쿠소 코치라고 하는 야쿠소 코치, 그렇죠. 라고 하는 셀러리맨의 그 말하자면 그 애완과 스토리를 그려놓은 그 영화예요. 거기에서 이제 파트너십이 나온다고요. 그 구사카리 다미오 메이가 이제 지하철역 건물의 창가에 항상 서 있는 것을 이 스키야마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올려다 본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밖을 멍 때리고 있는지. 스페이스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너그리 읽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셀리 댄스 일본 영화입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2편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